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의 2021년 7월 중국은 mRNA 백신 접종 시작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말까지 자기들의 mRNA 백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발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mRNA 백신 접종자는 영국의 90세 여성인 마가레트 키난으로 2020년 12월 8일에 최초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최초 접종을 받은 후 14개월 동안 세계에서는 약 10억의 인구가 20억 회차분의 mRNA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중국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 제약사는 세계 최초 여성 접종 후에 화이자에게 약 1억 회차분의 구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지금도 화이자 백신, 즉 mRNA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제약회사는 ARCOV라고 하는 자체 mRNA 백신을 개발하고 2020년 12월 2일 203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렛 키난이 최초 접종을 받은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 후에 지금 오늘날까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중국은 이상하게도 한 명도 mRNA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mRNA 백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슨이 고펀드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몇 번 보도하여 드렸던 바로 이 고펀드미가 백신 반대를 하는 카나다 트러커들의 펀드레이징인 1,000만 불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비영리 재단에 나눠준다고 발표하고 가로챈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고펀드미를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는데 텍사스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돈을 가지고 왜 자기들이 인심을 씁니까? 그리하여 고펀드미가 얻은 별명이 바로 노상강도라는 별명이고 또한 하웨이 강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마라라고의 국립기록보관소의 직원들이 와서 여러 상자의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비밀을 숨기고 또한 정부 비밀 문서를 빼돌린 것과 같이 지금 나레이티브를 펼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상자의 기록 문서나 또한 기념품은 대부분의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하여 국립기록물보관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가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것이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기밀 문서나 훔쳐나온 듯이 정과대 포장하여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군 참모장이 오늘 해군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여 260명의 해군이 전역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군인들에 대하여 백신을 강제 접종하는데 많은 군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면제 신청을 승인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해군 260명을 전역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인 크리스티 노엄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나 또한 경찰관들을 보고 LA에서 만약에 해고를 당한다고 하면 사우스다코타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같은 직장 같은 직위를 제공하겠습니다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셰리프와 경관 약 4,000명이 지금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4,000명의 해고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렉스 빌라누바 보안관 대장은 LA 카운티가 지금 개인의 의료적인 자유를 박해하고 있다고까지 비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LA 카운티를 도와 어떤 행정적인 백신 강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노엄이 LA 카운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발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 국방성은 B-52 폭격기를 영국에 배치하였다고 오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B-52가 가서 핵폭탄으로 떨굴 예정인 모양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당연한 일을 지금
집회까지 열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에서는 지금 선거 투명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원데이 원보트 또는 유권자 아이디 요구, 투표지 수개표, 투표 기계 사용 금지, 우편 투표 금지, 부재자 투표 금지라는 슬로건과 또한 선거 우승자는 그 다음 날에 발표하기, 이런 주제로 시민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은 군인과 또 지체 부자유, 즉 투표소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를 좀 더 작게 만들어서 관리 감독과 감시가 수월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민대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 선거가 점점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공화 양당을 떠나서 선거 자체가 투명해야 된다는 염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민들에게 삶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찍어서 더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소락이라고 네바다주 주지사가 오늘 갑자기 전 네바다주에서는 모든 마스크 강제 조항을 전부 철폐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공항과 비행기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스쿨버스에 한해서만 마스크를 끼고 나머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강제 조항은 해제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마스크를 갑자기 안 써도 된다고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써왔던 입막에 벗으니까 개운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즈 체니는 입만 열었다면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필립 페리는 실제적으로 렛데밀 와킨스 법률 회사에 있으면서 중국 관련 여러 군사, 정보,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과 수백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관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매스컴이나 여기에서는 자기는 중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